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정말 러시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 또 중국과 인도가 여전히 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충돌을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까지 가세한 정황이 있습니다. 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난주 이란 테헤란 인근에서 발생한 대폭발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밀작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한도 긴장해야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월 26일 테헤란 남동쪽 파르친 지역에서 발생한 대폭발은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는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번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 이란 시설 내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시설은 파르친 미사일 생산 공장으로 과거 이란이 핵무기 관련 부품을 제조했던 고수준 보안 시설인데요. 이란은 폭발 직후에 소방대 등의 진입을 막고 혁명수비대 장교들을 급파해 사태를 수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에서 일어난 폭발은 30km 떨어진 테헤란 한복판에서도 거대한 불기둥과 진동을 감지했을 만큼 엄청났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란의 비밀 핵시설에서 핵무기가 폭발한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이버 공격은 이른바 파이어세일이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분류되는데요. 적의 전산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직접 폭발까지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게 당시 폭발이 일으켰을 때 테헤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 30km 떨어져 있는데 선명하게 지금 화염이 불꽃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이었다. 30km 떨어진 이 테헤란까지도 그냥 창문이 와장창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폭발이었는데, 과거 이 지역은 비밀 핵시설이 있었다라고 의심받는 지역이었고, 지금 이 시설, 폭발된 이 시설을 이란은 가스 시설이다 이렇게 이란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사일 관련 제조 시설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가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밝혔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했다라고 밝혔는데, 직접적인 전투기들이 가서 폭격을 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시리아 핵시설 폭격이라든지 이런 오페라 작전, 소프트 멜로디 작전, 이런 그 폭격 작전이 아니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폭발을 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이제 이 핵분열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속제를 집어넣어야 돼요. 감속제를. 그래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속제를 사이버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속제가 들어가지 않고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팽창해서 폭발해 버리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버 조작 공격을 통해서 이 폭발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이스라엘의 능력 참 대단하고요. 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핵시설이니까, 이 핵무기 제조 의심이니까 폭격해버리고, 그리고 시리아의 핵시설 폭격해버리고, 이렇게 이란의 핵시설, 또 미사일 제조시설,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 때리는 미사일로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99%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미리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이 이스라엘의 용기, 그리고 결단, 그리고 그 능력 정말 대단하고요. 마찬가지로 북한이 좀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무장단체들,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여러 무장단체들에게 북한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기분 나쁜 국가죠. 그리고 시리아 같은 이런 이제 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싶은 그런 나라들에게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게도 마찬가지죠. 같이 지금 이란의 핵 실험을 북한이 대행해줬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요. 그럴 정도로 북한에게 이스라엘의 신경을 굉장히 곤두서 있기 때문에 북한도 언제 평양에서 이런 폭발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 자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폭격기 발사 스텔스 핵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이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6월 30일 극동 지역에서 투플레프 95MS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최신형 스텔스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타스 통신이 7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동해 일대에 종종 등장하는 극동 아무르 지역의 우크라이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투폴레프 95MS 베어 전략 폭격기가 수행했는데요. 이 폭격기는 KH-101 스텔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서 2000km 이상 떨어진 캄차카 반도의 모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KH-101은 러시아가 최근부터 배치된 최신의 스텔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데요. 기본형의 경우에 사거리가 3000km, 개량형은 5500km에 달하고 450kg의 고성능 탄두를 가진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 대신 450킬로톤의 열핵 탄두를 장착한 KH-102로 운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단 한 발로 대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가장 경계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극동지역 투플레프 95MS 폭격기에서 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주 동해에서 실시한 통합 대잠 훈련과 더불어서 극동지역에 크게 강화된 미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야, 이거 지금 빨간 거 한번 보십시오. 빨간 거. 이게 바로 KH-101 스텔스 미사일이에요. 날개 한쪽에 4발이 달렸죠. 그래서 최대 8발, 양쪽에 4발 해서 8발 장착하는데 뭐 동체 내부에는 장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3000km 그리고 개량형은 5500km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핵탄두를 장착하면 450킬로톤짜리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0km 밖의 표적에 공격하는 이 훈련을 했고 그것을 공개했어요. 저는 이거 왜 했냐? 미국 보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제 북한 보라고. 북한이 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북한에 정말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에 B-61-12 이 전술 핵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실제 그 훈련은 3월 달에 했는데 그걸 북한이 한참 군사행동하겠다라고 했던 6월 말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북한이 지금 계속 이 북한 내부에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이 경고성 메시지로 F-35 전투기의 B-61-12 이 핵폭탄을 투하하는 그 사진을 또 공개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3월 달에 한 거예요. F-35는 스텔스니까 오늘 밤에라도 들어가서 이 벙커버스터 핵미사일 네 머리에 내리 꽂을 수 있어 라는 경고성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우리도 핵미사일 있어. 우리도 이 동네에 지금 살고 있어. 그리고 북한에게 우리도 지분 있잖아.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자회담, 우리 러시아가 포함된 육자회담 했잖아.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우리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 그래서 혹시 북한이 이 상황 변화가 있은 이후에 그게 지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북한에 핵 공격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북한이 SLBM 언제 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미군 전력들이 음향 추적함들이 대거 지금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지난주에 군사TV를 통해서 헌터킬러 잠수함이 지금 들어왔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즉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게 북한의 심포급 또는 이 고래급 이 전략 잠수함 SLBM을 쏘는 잠수함이 나왔을 때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왔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주말에 평일도 아니고 지난 주말에 러시아가 무슨 일을 했냐? 바로 이 동해 북쪽에서 합동 대잠 훈련을 했어요. 초계기, 대잠 초계기, 군함, 잠수함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적의 잠수함을 발견했다 치고 거기다가 실제 의뢰를 쏘고 하는 이런 훈련을 했어요. 이거 북한 잠수함 잡겠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동해 북쪽으로 들어오면 즉 심포 앞바다로 들어오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심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다 그냥 훈련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걸 느닷없이 주말에 했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가 지금 이 시간 어간에 지금 미국 잠수함 지금 들어왔어 라는 정보를 가지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함께 이제 F-35의 B-61-12 폭격 훈련에 대항해서 또 이런 핵미사일, 스텔스 핵미사일이 이거 막을 수도 없어요. 스텔스니까. 이런 훈련을 공개했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북한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강대국끼리의 신경전, 이것도 정말 참 대단한데, 아무튼 우리 한반도에서 핵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또는 핵폭탄이 내리꽂히는 이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냥 북한이 지도부가 스무스하게 연착륙하듯이 바뀌어서 개혁 개방하는 지도부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파키스탄을 끌어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세 개 나라가 접경 지역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히말라야, 라다크 인근에 파키스탄이 병력과 차량, 중화기를 파견하고 있다고 인디아 투데이가 1일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주 라다크 지역과 가까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스리나가르 일대의 파키스탄군 기지에 중국 군용기들이 몇 차례 다녀간 뒤에 이루어졌는데요. 파키스탄 현지 소식통들은 라다크 일대에서 중국군과 파키스탄군이 공동훈련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인도가 라다크 일대 전력을 크게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파키스탄을 끌어들여 인도에 대한 협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 지역에 보낸 병력은 약 2개 사단으로 병력은 2만여 명이며 전차와 장갑차, 야포 등 중장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보당국은 중국이 파키스탄을 부추겨 카슈미르 일대에 게릴라를 보내서 파괴 공작을 하는 등 양동작전을 하고 있다라며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중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국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치졸한 거 아닙니까? 자, 사진에 보이는 거 이거 히말라야 북쪽 파미르 고원 일대 카슈미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파키스탄군 모습이에요. 정말 참 대단한 산악 지역이네요. 여기에 파키스탄군이 이렇게 2개 사단이 카슈미르 지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1971년 12월에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이었죠.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연합군이 이제 파키스탄과 전쟁을 해서 방글라데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독립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 전쟁이 한창일 때 인도군이 북쪽에서 카슈미르 지역에서 파키스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차 인파 전쟁인데, 그로 인해서 파키스탄군이 이 방글라데시와의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파 전쟁에 왜 지금 본토를 뺏기게 됐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이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허용하고 말았죠. 그게 이제 양동작전이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독립하고 나서 이제 인도가 전력을 물렸습니다. 양동작전이었죠, 전형적인. 그런데 지금 중국이 파키스탄을 끌어들여서 그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을 허용했던 그 인도의 양동작전에 대한 그대로의 보복을 지금 해주는 것 같아요.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이 세 나라가 지금 카슈미르를 3등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파키스탄과 인도가 계속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파키스탄과 중국은 서로 간에 인도라는 공동의 적을 대항해서 지금 아주 친한 사이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 영 쪽에 중국 수송기가 날아가서 계속 날아가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이 수송기에다가 뭐 당근을 좀 싣고 갔겠죠. 그리고 합동 군사 훈련까지 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파키스탄 국민들의 인도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안 좋으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파키스탄군과 중국군이 무슨 훈련을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들인데, 그 사진을 파키스탄군이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것을 파키스탄 시민이 퍼와가지고 리트윗 또는 이제 SNS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올리냐? 얼마 전에 중국군이 이 몽둥이에다가 정말 나쁜 이 못을 박아가지고 인도군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놈들을 쳐 죽이고, 사실은 더 심한 말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인도 놈들을 쳐 죽이고 먹는 맛있는 점심 이라는 제목을 따라서 SNS에 올리는 등 정말 국민 감정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정도로 안 좋은데, 그런 파키스탄의 감정을 이용해서 니들이 병력 한 2만 명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인도가 이쪽으로 서쪽으로 전력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동쪽에서 중국이 인도를 쳐버리겠다, 이런 양동작전이겠는데, 정말로 뭐 파키스탄이 같이 공격을 해주면 중국 입장에서는 금상첨화고, 하지 않더라도 2만 명이나 여기다 보내놓으면 인도군도 2만 명은 지금 빠져서 지금 여기를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동작전을 중국이 도대체 얼마나 당근을 많이 주고 이렇게 유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인도가 완전히 그냥 뭐 기분이 빡쳐버렸는지, 이 중국군 바로 코앞에다가 T-90 전차 6대를 딱 갖다 놓고 지금 중국군을 겨누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불을 뿜는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